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미국에서 은행 위기가 재점화됨에 따라서 세계 증시 분위기는 오늘도 안 좋습니다. 연속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안 좋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위기가 은행 위기가 이제서야 점화가 된 거죠. 이제서야. 아직까지는 약한 불에 불과합니다. 이 불이 오늘 밤에 꺼질 수도 있는 거고 이 불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이 좀 활활 타올라야지 그래야지 이제 세계 증시가 일관적으로 강력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다 같이 변동성도 막 이렇게 확대가 되고 할 텐데 아직 이런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오늘 밤부터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작은 불이 피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번지는지 여부 이런 걸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 이슈가 더 커져서 정말 시장이 심각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 세계 증시는 이 작게 피어오른 이 은행 위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냥 적절하게 그냥 작은 이슈가 등장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반응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상황에 따라서 미국은 당사국이고 특히 S&P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들의 비중이 높으니까 S&P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직도 강력한 일부 증시 같은 경우는 빠지더라도 0. 몇 프로 안 빠지고 이렇게 잘 버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일관적으로 다 같이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 그런데 분명히 명시적인 악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명시적인 악재가 드디어 등장은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이제 이런 이슈가 좀 확장되는지 좀 더 불이 더 크게 타오르는지 이 불씨가 일단 피어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그래서 반응이 이랬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은행 위기를 한번 반영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막상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았다.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뭐 마이너스 0.17, 상일종합 마이너스 0.15 그죠? 이 정도. 일본 증시도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비교적 뭐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뭐 0.7 이 정도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일단 잠시 후에 개장 예정인데 이 마이너스 0.4%네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할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은 근데 어때요? 미국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상승 출발 예정이죠. 그죠? 그것도 작은 상승도 아닙니다. 꽤 큰 상승 출발 예정인 거예요.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지금 이건 현재인 거고 오후 3시 40 몇 분밖에 안 된 거고 또 미국장 또 시작할 때 되면 또 그때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은 전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미국 증시 시작하고 그때가 또 중요하겠죠.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밤에도 이제 뭐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반영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오늘 아침에 난 거 그거 이제 본장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 숙제가 이제 하나 있는 거고 이제 오늘 미국장 마감하고 나면 뭐 있습니까? 페이스북,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됐다 해도 내일 아침 메타 실적에 따라서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벤트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조금 더 미래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금요일 날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정말 중요하죠. PC 프라이스 인덱스 발표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도 줄줄이 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초 되면 FOMC 회의하고 애플 실적 발표 있죠.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야기가 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은행 위기, 은행 불안감이 더욱 더 이렇게 좀 커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확대되느냐가 사실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점일 수 있겠어요.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두 가지 이슈 싸우는 거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호재와 은행주들이 박살나기 시작했다라는 악재가 이제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상은 미국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호재를 먼저 반영을 하고 시작할 건데요. 이 호재를 먼저 반영한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재를 먼저 반영한 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호재를 먼저 반영하고 시작했으니까 또 이제 또다시 은행위기가 여기서 이제 튀어오르면서 증시를 또 끌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서 계속 또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쭉 체크만 하고 마감을 하자면요. 독일 증시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이런 모습입니다. 뭐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특별히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아직까지 그렇게 막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죠. 물론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슬슬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의미 있는 매도세 보이지 않는다. 의미 있는 매도세가 어제 등장한 거는 이제 미국 증시에 등장한 거죠, 그죠?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뭐 이런 데에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좀 등장을 한 거다. 일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럽은 아직도 멀쩡하다. 사실 뭐 그렇죠, 그죠? 은행 위기가 이제서야 다시 한번 재점화된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유럽이나 아시아가 여기에 대고 뭐 크게 급하게 뭐 꼭 그렇게 반응을 해줄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그 정도 봤고 뭐 일본도 조금 빠졌습니다, 그죠? 일본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일단 아니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주춤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의 하단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일본 증시 모습이고요. 중국 증시 상해 종합만 볼 건데 상해는 일단 중요한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단 약한 지지력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일단 별로 지지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중요한 자리에 와서 나오는 양봉이기도 하고 단기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에 의한 양봉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직 의미 있는 지지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확실히 이 자리를 지지할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위안화 오래간만에 볼까 하는데 위안화는 일단은 단기적인 박스권은 넘어섰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좁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레벨업이 됐고 좀 더 오를 여지는 있으나 여전히 답답합니다. 7위안을 넘어서야지 결국 뭐 완전 추세가 전환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7위안 넘어서기 전에는 뭐 아직까지 비추세 구간이다. 크게 봤을 때 비추세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조금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죠, 그죠? 다중바닥형의 가능성이 조금씩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각 수렴형,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형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일단 그 의미 있는 박스권 하나는 넘어섰고 이제 7위안이 박스권 상단이 됐는데요. 7위안 부분이 어떤 중요한 저항 부분이 됐는데 일단 7위안까지 상승은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7위안에서 넘어서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중국 위안화 아무래도 중국이 요즘에 이제 좀 세계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7을 넘어간다라는 게 어떤 중요한 뭐 신호 혹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 해서 굉장히 세계 증시에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하게 위안화는 조금 뭐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조금 좀 느린 조금 둔감한 신호일 수는 있으나 이런 것도 제법 괜찮은 확인 신호로서 약간 좀 후행적인 신호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조금 선행적인 신호라면은 위안화가 7위안 올라오는 건 이제 정말 세상이 이제 이건 안 좋아지려고 하는 어떤 확인을 거치는 약간 좀 동행이나 후행적인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니까요. 하여튼 잘 보시면 좋습니다. 7위안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 작은 레벨업을 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특별히 일단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매수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양봉 나왔지만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하락이 일시정지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한 거냐면 결과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5일선이 저 위에 있었는데 이제 5일선이 조금 끌어내려와진 거죠. 증시는 제자리에 있고 5일선이 이제 쭉 떨어내려져 오니까 이 이격이 조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하락의 힘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빠질 거라도 만약에 이제 증시가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더 빠진다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의 어떤 쉬어가기 하락의 속도 조절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 조절 잘 하고 있다. 어제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잘 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일단 저의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풋옵션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강하게, 그죠? 이건 뭐 사실 별로 멈췄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쯤 했으면은 풋옵션들도 좀 하락 마감하거나 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어쨌든 풋옵션들이 요즘에 굉장히 다 강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외가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하락세 지속 중이다.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뭐 콜옵션은 볼 가치도 없고 이런 건 뭐 당연히 하락 중이겠고요. 네. 그죠? 네. 하여튼 뭐 당연히 하락 중인 거고, 뭐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이 주춤하면서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5일선이 이제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이격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방향성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뭐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고요. 근데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가 이제 그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어제 붕괴시켰으니까 확실히 이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저항을 확인했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좀 더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굳히기 들어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는 굳히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줄줄줄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기분인 거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뭐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관건은 이제 이 아주 골디락스하게 멋지게 잘 올라가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올라가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그런 그림이죠. 어디서 봤더라?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떤 전형적인 느긋하게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뭐예요? 이런 그림이겠죠.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5일선과 볼린저 밴드를 슬슬슬 타고 올라가고 기간 조정하고 다시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잘 타고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 찢으면서 시장이 한번 꺾이고, 이런 모습들. 하여튼 5일선과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마지막에는 볼린저 밴드 이렇게 찢고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환율이 이제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중요한 저항들은 다 돌파를 해놨고, 이제 위에 매물대는 저항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제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사이에 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면 된다. 뭐 특별히 오늘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어제 급락을 일부 되돌리며 뭐 약간 속도 조절을 한 거고,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어제 급락했고 다 같이 어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앞으로 더 시장에 빠질 거라도 어쨌든 이런 식의 반등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뭐 하여튼 하한가 가는 친구들은 여전히 계속 하한가 가고 있고, 시장의 불안감은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죠? 금융위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위기가 날 거면은 이제 여기서 잘 나야 됩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 어떻게 해서 뭐 미국과 한국 등등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은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은 뭐 어쨌든 이제 점화는 했다고요. 재점화는 됐죠. 재점화는 됐는데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하방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번 점화한 거 이 불을 잘 살려야 그래야 이제 뭐 어떤 하방 보시는 분들이 혹은 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나리오, 금융위기 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행히 일단 뭐 4월 말 5월 초 이 정도로 제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4월 말 5월 초 아슬아슬하게 일단은 명시적인 악재는 일단 등장을 했고, 시장의 방향은 일단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꺾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심할 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잘할 때입니다. 정말 큰 돈을 버느냐 아니면은 좀 적당히 여기서 이제 뭐 끝내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하여튼 거의 뭐 연 단위의 오랜 포지션을 이렇게 그 연 단위로 포지션을 길게 쭉 끌고 왔는데, 이제 그 포지션이 이제 슬슬 이제 결판이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박의 결실을 볼지 아니면은 뭐 그냥 적당한 결실을 볼지 조만간 결정이 나니까 조금 더 좀 지켜보자고요.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뭐 슬퍼하거나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또 언제나 같이 시간만 잘 보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죠? 미국 증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오늘 그 상승 출발 예정이죠. 그죠? 상승 출발 예정이니까 이 상승이 장대음봉 다음에 붙은 이 갭상승 출발이 미국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만약 자신 있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세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 예.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뭐 특별히 볼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 위기 하여튼 점화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 주가를 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은행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괜찮아지면 시장 분위기 괜찮을 수 있는 거고, 은행 분위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이제 또 물 말아 먹는 겁니다. 하여튼 또 그리고 나스닥도 중요한 거죠. 나스닥도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맨날 은행 망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하면서 혼자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건 반영 안 하면서 막 지 혼자 올랐잖아요. 또 지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좀 그런 삘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어제 분명히 은행들이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25bp 인상 확률은 확 좀 낮아졌어요. 25bp 인상 확률이 한 10% 정도가 좀 낮아졌단 말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확 낮아지진 않았어요. 예전에 은행 위기 났었다라고 하면 거의 25bp 인상 못한다 이런 식으로 확 시장 분위기 전환됐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25bp 인상 확률이 한 10% 정도 살짝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조금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죠. 아직까지 워낙 이 비이성적인 그런 시장이 좀 진행이 네, 여전히 그런 분위기가 좀 솔솔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관점으로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 여기쯤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